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구혜선 씨 작품을 한번 보면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작품들이 구혜선 씨의 이제 그동안의 작품들 중에 일부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특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미니멀리스트나 또는 앱스트랙트 익스프레셔니스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자기만의 어떤 화풍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구혜선 씨 작품을 한번 보면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작품들이 구혜선 씨의 이제 그동안의 작품들 중에 일부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제 생각에는 첫째, 어떤 스타일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어떤 스타일 이런 게 미술사상에서의 어떤 타 작가의 스타일의 어떤 모방이나 이런 거는 꽤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미니멀리스트나 또는 앱스트랙트 익스프레셔니스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발전을 해야겠죠. 자기만의 어떤 화풍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의 어떤 시리즈가 어떤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고 공감을 끌어낸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 작품을 하다가 또 다른 걸로 가고 또 이 작품을 하다가 또 뭔가 잘 안 되면 다른 작품으로 가고 하는 그게 너무 크게 점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듭니다. 즉 스타일의 연속성, 어떤 발전의 어떤 진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수의 작품들이 서로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홍대 이 작가라는 사람은 아마추어 같다, 입시 학원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 같다라고 이제 혹평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단지 미술적인 요소에서 상대방에게 이 작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이고 이 작품을 보면 내가 어떤 느낌이 난다? 어떤 흥분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은 아무래도 이제 초기 작가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정형화된 어떤 그런 교육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뭔가 실험을 하고 표현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작품 하나하나를 볼 때는 그렇게 혹평을 할 만큼은 아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작품의 선호도나 또는 호불호 이런 거는 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서 이 작품들이 우수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단지 제 이제 어떤 관객으로서의 입장 또는 이제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본다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작품의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발전을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인다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단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확실한 어떤 주체적 주관을 가지고 작업하는 프로 작가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핵심을 찾으려는 그런 지속적인 실험, 이거를 한참 하고 있는 작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럼 그 작품이 정말 좋지 않은 작품이냐? 평가받기 어려운 작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아까 홍대 이 작가라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1,000만 원에 팔린다, 2,000만 원에 팔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질투예요. 어떤 이 사람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전 작품을 만들어냈고요. 그 작품이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유명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작품이 마음에 들면 자기가 사게 되는 거거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관객에게 어떤 호응을 준 거죠. 물론 진중권 씨가 말한 것처럼 아마 이런 아트테이너의 작품들을 고가해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구혜선 씨를 워낙 좋아하거나 팬이거나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사려고 한다? 아마 그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작가들의 어떤 작품은 굳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유명인이다. 이름이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고가를 받아야 되고, 무명 작가다 라고 해서 잘 안 팔려야 된다. 그런 시장, 그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험을 아직 하고 있는 이 작가의 작품이 2천만 원에 팔렸다? 그건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홍대 이 작가님 그림 더 열심히 그리시고요. 작가님의 작품들을 널리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알리세요. 마케팅 활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지금 하정우 씨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정우 씨의 작품 이렇게 그림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 보면 하정우가 탁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작품의 표현 방법이나 스타일은 일관되고 개성이 있고 그리고 디테일합니다. 하다가 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미술사상으로 보면은 저는 이 하정우 씨의 작품을 보면서 물론 하정우 씨가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다른 레퍼런스들이 보여요. 마치 아프리카 미술의 어떤 원시적인 부분도 보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감정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립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뭔가 느껴져요. 음침한 느낌도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슬픈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자기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디테일입니다.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컬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눈의 표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작품성이 높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만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작품들이 점점 잘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정우 씨의 작품들 충분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정우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내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이 보여진다. 즉 미술이라는 것 자체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작가가 뭔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면적인 것을 캔버스나 또는 어떤 미디엄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표현된 그 작품은 보는 사람, 즉 perception이죠. 그 perception을 갖고 있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시각적으로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작가와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미술의 핵심 포인트이죠.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서 딱 봤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숟가락이네? 이거 뭐지? 그냥 하얀 풍경이네? 즉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최소 그 사람과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러나 이 하정우 씨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재미있는 다이얼로그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비미술 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그만의 작품 세계를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고요. 발전시켜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비 씨의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솔비 씨의 작품을 보면 이분도 나름대로는 뭔가 이렇게 어떤 연속성은 좀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솔비 씨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추상 표현주의 스타일의 작품을 뭐 예를 들어서 뿌리고 흘리고 뭐 이런 방식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논란에 많이 엮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볼 때 뿌리고 흘리고 막 이런 작품들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못 알아보겠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건 뭐 솔비 씨만이 아니라 다른 유명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잭슨 폴락이죠. 그리고 이제 윌리엄 디크닝이라든지 이런 추상 표현주의 작가들은 초기에 엄청나게 혹평을 많이 당했었죠. 이게 쓰레기다.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런 걸 어떻게 사냐? 이런 걸 어떻게 전시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미술이라는 것에 대한 세계를 소개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이 미술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그런 것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굉장히 인정받게 되고 또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많은 후대의 작가들이 역시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솔비씨는 그 추종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솔비씨만의 독창적인 어떤 개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쓰레기 같다, 뭐 작품에 뭐 이야기할 그 가치도 없다, 뭐 있는 척 뭐 이렇게 뭔가 폼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역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전공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어떤 그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 무슨 권리? 새로운 작품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작품에서 뭔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서서히 자기 거화된 작품들로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 걸릴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많은 작가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동정이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개인적인 스타일이 나름대로는 있어요. 하지만 홍대 이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폼만 잡는 듯한 그런 느낌? 글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왜? 뿌리고 막 이러니까. 장점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앞에서 보신 뭐 작가들도 다 잘하지만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색을 잘 쓰시는 것 같고요. 또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잘 응집이 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이 보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몇몇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다 그럴까요? 뭔가 합쳐져 있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 막 하다가 또 뭐 책도 보고 이런 걸 하다가 이거 참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여기다 이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혹평할 수는 없어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논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논란이 있었지만 뜬금없이 제프 콘스의 플레이도우를 따라하면서 모방 논란에 이제 휩싸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가졌었던 것 같은데 그 후 그걸 이제 나름대로는 반항을 한답시고 이제 케이크 시리즈와 퍼포먼스를 했는데 모방 수준의 어떤 그치는 걸로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 영감을 얻었다면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작품을 보시면 정말 거의 동일한 작품 같이 보여져요. 그냥 재료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꾸 여러 번 작업을 하면서 변형시키고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조형 형태를 실험을 하면서 솔비씨만의 뭔가가 나왔어야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솔비씨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시리즈라는 걸로 해서 나오는데 자, 처음에 나왔던 이 작품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런 작품들이 나오죠. 막 질감이 나면서 울퉁불퉁하고 인보싱된. 근데 이 작품과 첫 작품이었던 이 케이크과는 어떤 시각적인 연관성이 그다지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자기 어떤 작가적인 정체성이 확고히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이것도 좋아 보여 저것도 좋아 보여 하다 보니까는 계속 점프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실 좀 비난을 받으셔도 될 부분이 있는 게 케이크 얘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케이크를 먹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얻는 건 좋아요. 하지만 유명한 작가가 했던 퍼포먼스까지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개성이 없어요.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솔비씨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누군가 마음에 드니까 막 따라한다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솔비는 어떤 색감이라든지 표현력이 재능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기존 작가의 작품 모방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이것을 왜 하는지 이 작품이 왜 나오는지 명확치가 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사색을 하고 작업들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미술은 어느 누구만의 어떤 엘리트 집단의 뭐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